긴급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반도체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이수림 DS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핫해요. 오늘만 핫한 게 아니라 계속 핫했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핫할까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와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오래 간다고? 라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7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상을 또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사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상승 반응했던 거는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좀 제공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네. 실적이랑 가이던스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를 했고 이 가이던스가 특히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상회를 한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AI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를 사실상 반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뭐 중국 매출 관련 언급이나 루빈의 구체적인 숫자 언급은 없기는 했지만 하반기 이제 램프업 예정임을 좀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 콜 하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금 서프라이즈 요인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이외에도.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부재했던 게 약간 요인이지 않았나 싶고 또 미국 시장이 약했던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외 거래에서 생각보다 엔비디아 주가가 서프라이즈 대비했을 때는 강보합 정도만 나왔죠. 원래는 한 2% 가려고 하다가 이제 0.3% 이 정도 플러스권만 나타냈었는데 그 중국 쪽은 어때요? 뭐 물론 이번 실적 보면은 중국에서 판매가 없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 없이 강하다라는 걸 입증시켜주긴 했습니다만 네. 역시 아쉬운 부분은 중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중국 매출 없이도 사실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네. 보여줬다라는 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은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련 모멘텀 이제 생겨나게 되면 분명히 또 호재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슈가 혹시 여기에 힘을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네. 이게 재료가 될까요? 사실 이 자체만으로 뭔가 이제 엔비디아 중국 매출이랑 연관을 짓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뭐 그 관세 관련된 이슈나 규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된 뉴스가 뭐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플러스 알파 정도의 요인으로 변수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6,000선 돌파, 6,000P의 시대가 열렸는데 반도체 투톱의 랠리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100만 닉스, 삼성전자는 20만 전자가 됐는데 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까? 리포트에서는 고점 장기 체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이제 리포트에서 고점 장기 체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메모리 가격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1분기 기준으로 디램의 블렌디드 ASP가 전분기 대비해서 90% 이상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2분기 때, 3분기 때, 4분기 때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2, 3분기 상승을 지속하고 4분기 때 조금 가격은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가격이 꺾인다고 해서 급락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네. 고점에서 좀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 이제 저희가 메모리 가격에 좀 선행하기 때문에 네. 이제 현재 전망대로라면 가격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한 2분기 때 뭐 주가가 가장 강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 이제 수급 상황이 좀 더 타이트해질 경우에는 좀 주가도 따라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과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보면 경쟁에서 좀 밀리면 바로 뒤처지는 모양새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다음 이런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AI 메모리의 등장 때문에 이 메모리 산업 자체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점유율이 고수익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업사이클에 들어와서 현금이 쌓이게 되면 치킨 게임을 항상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점유율이 아니라 그 제품 믹스가 수익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점유율 중심의 공격적 증설이 바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증설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는 한데 이를 감안해도 캐파 증가가 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2027년 이후이고요. 네. 또 HBM으로 인한 캐파 잠식을 좀 고려할 때 일반 D램 공급 증가는 27년에도 1%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년이 돼야 일반 D램에서 그나마 한 자릿수 후반대의 공급 증가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한 공급 속에서 이익 증가 사이클이 최소 27년까지는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익 사이클 계속 간다. 그게 2027년까지 일단은. 네. 요 기간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물론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너무 잘하고 있지만 한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되는 게 꾸준히 거론되는 게 중국의 약진이거든요. 네. 그 일부 AI 쪽에서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나라 D램 받아갈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중국 거를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중국의 제조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중국 업체들이 아직은 DDR5나 ESSD 고성능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타격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CMTX나 YMTC의 어떤 기술 변화를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당장의 우려는 좀 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 건가요? DDR4 제품까지는 잘 만들고 있고요. 5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일각에서 5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사양은 아직 좀 중국이 힘든 상황이군요. 네. 근데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 기술력이 빠르게 격차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과 압박을 세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에는 EUV 장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계속해서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도 원시부터는 EUV 적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을 못하면 예. 사실은 뭐 DDR5와 그 이상 제품에 대해서 특히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따라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자외선 그 빛으로 쏴가지고 회로를 그리는 장비, 요거는 이제 그 EUV 장비, 요게 있어야만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요 장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국에 없으니까 기술 격차는 좀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수준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자, 메모리 스팟 가격 요즘 좀 주춤하고 있더라고요. 2월 들어서 조금 급등세가 쉬어가는 양상.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더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끝이라고 보세요? 네, 최근에 사실 조금 뭐 정체가 있었던 거는 이제 설 연휴로 인한 시즈널리티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가 좀 둔화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중국도 춘절이고 그다음에 아시아권 다 이제 그 기간에 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상승 추세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현물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폭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계약 가격이 올라가면서 괴리를 좀 좁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스팟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서로 탄력을 주는 그런 이제 현상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전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가격의 전망치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목표 주가.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18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하셨고 목표 주가 지금 뛰어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이제 산출을 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뭐 투자 확정을 짓기도 했는데 네. 예, 그 밖에 또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추정치가 거의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좀 상향이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50조 원, 하이닉스는 40조 원 수준까지 이제 눈높이가 올라간 상황인데요. 최소 3분기까지 지금 가격 상승이 좀 지속된다라는 거를 감안할 때 추정치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2026년 연간 실적이 뭐 삼성전자는 최소 200조 원, 하이닉스 170조 원 이상이라고 하면 현재 컨센서스 대비해서 20-30% 정도 상향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주가도 그에 따라서 올라갈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가에 좀 영향 줄 수 있는 변수를 체크를 해본다면 네. HBM4 관련 모멘텀이 아직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납품과 네. 퀄테스트 양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뉴스가 3월 달부터 구체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 AI 법인, 이 AI 법인을 활용해서 미국 내에서 사업 확장을 좀 구체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뉴스들 관련해서도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I 법인은 뭘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인지? 일단 그 지금 하이닉스의 자회사로 네. 있던 솔리다임을 저희가 AI 법인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예. 이 AI 법인의 설립 목적은 AI 데이터 센터 전반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맞아요. 예. 사실 지금까지는 SKT가 SK그룹의 AI 전략을 좀 담당을 했었다면요. 예.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SK그룹의 AI 전략을 좀 담당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룹 전사 측면에서도 바뀌는군요. 예. 그래서 HBM은 사실 AI 데이터 센터 전체 BOM으로 봤을 때 네.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 근데 그럼 저희가 그 AI 데이터 센터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 뭐 네. 전력이나 뭐 냉각, 뭐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사피온 반도체가 하고 있는 NPU, 네. 그리고 또 HBM 이외에 새로운 AI 메모리로 주목을 받을 SSD 이런 쪽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 사업 확장을 그 미국 AI 법인이 주도적으로 좀 담당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AI 법인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내놓고 진행을 하게 될지 여러분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겠습니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